세계 신문들은 지금 당신의 행동을 꾸짖고 있어. 한국 국민도 나라의 은인인 이토를 살해한 사람은 일본의 적이자 한국의 적이라고 난리요. 이토를 오해해서 죄를 범했다고 자복하면 사형을 면하겠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산의학과 정민의학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이까, 누가 죄인이까.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도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대한제국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 쓰는 거짓말을 터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전인공로의 죄 때문이다.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완전 압도돼가지고 정말 아니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저희가 100회 특집 봤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역대급 오프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아요. 올해가 특히나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뭐 마침 또 차클도 100회를 맞이하게 됐고 이렇게 특별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양준모고요. 지금 영웅에서 안중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안중근 장군님의 얘기를 다룬다고 들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공연 때 입는 의상이에요. 정말 항상 갖춰 있고 저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죄인인가라는 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의상을 약간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좀 입어봤는데 그 당시 분위기로. 저는 약간 뉴스보이로 왜요? 네, 그런 느낌. 저는 사진기자 역할을 그거였구나. 머리에 까치지고 유관순. 아니 뭐가 나가. 혹시 사진기를 김구 선생님도 나오고. 네, 제가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독립운동하면 또 학생복 아니겠습니까? 만세. 저는 그 시절 선생님.
약간 밀정 느낌. 밀정, 괜찮네요. 이러면서 언더커버로 이제 독립운동 하는 거죠. 안중근 역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고 해서 그걸 부담은 없으신지가 궁금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했을 때 2010년,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 아시다시피 장군님이 잡히신 때가 30살이었고 네, 같은 나이. 돌아가신 게 31살이었어요.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계속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관객들에게 또 그분들을 잘 알려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도 한 수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영웅 안중근 장군님의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와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참혹한 그런 시대상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철호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한철호입니다. 뉴욕 주재 용해 총영사로서 필라델피아의 하원 의원. 백두산 다녀오셨나 봐요. 예, 백두산 다녀왔습니다. 합성은 아니죠. 합성 아닙니다. 저렇게 천지를 보기가 되게 드물다던데 그러니까. 날짜가 그렇습니다. 되게 좋아하셨나 보네요. 가니까 처음에는 안개가 껴가지고 못 봤어요. 네. 그래서 한 10분 기다리고 이제 포기해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거치면서 더 이렇게 맑아졌어요. 여기 올라와서 천주를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잘했어도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저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안희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 안희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안희사 같은 분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날 저도 없는 거죠. 사실 저희가 전에 이제 숨겨진 독립투사분들에 네네. 대해서 좀 배웠는데 메인으로 이제 하셨던 분들을 못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안희사를 정확하게 알려면 안희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최근에 딱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죠. 있죠. 햇빛 남자. 햇빛 남자. 네.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바로 이양손이 우리나라 삼면에 아주 자주 출몰하면서 우리나라와 통상을 하거나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죠. 안희사가 언제 태어나셨냐 하면 1879년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좀 불평등 조약이지만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던 시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전의 시기하고 그 이후 시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보통 안중근 의사님을 다룬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이후를 얘기해야 될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이 전도 그러면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안희사가 이 도를 처단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건 안희사가 의사를 일으키는 당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그래야지 재상 자체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안희사가 얼마나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본의 전국을 찔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아까 무대 하실 때 들었는데 무슨 한국 사람들이 막 너를 막 죄인으로 여긴다 막 이러는데 한국 국민도 나라의 은인인 이 도를 살해한 사람은 일본의 적이자 한국의 적이라고 난리요. 그게 진짜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또의 숨겨진 이빨이고 일본이 얼마만큼 우리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침략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이, 조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웃나라 일본이 안타깝다. 도와주는 것처럼. 열등생 조선을 일본이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을 부국강병한 나라. 근데 진짜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일부 친일파에 놀리기도 하지만 일제가 지배함으로써 좀 나아진 것이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발전하지 않았느냐? 철도도 놔주고 전차도 오고 여러 가지 공장도 만들어졌으니까. 큰일 났네요. 오늘 강연이 이제 막 시작도 안 했는데 분노가 벌써 지금 뒷골이 많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 건가? 저도 그 노래 같이 부르고 화가 많이 나요. 지금 너무 뒷골이 때리네. 저희 오늘 뭐 아주 중요한 주제인 만큼 2강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오늘 1부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제 일부 주제는 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만 했는가. 네. 8월 29일. 예, 1910년 8월 29일. 아 너무 안 좋죠. 한일 병합의 날이죠. 예. 한일 병합의 날이죠. 예, 병합에. 예, 아이고, 우리 딘디 씨가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이 날에 대한 또 이 조약에 대한 공식 명칭은 일본이 붙인 것이지만 한일 병합. 한일 병합. 이거 보세요. 지도상에서 한국을 일본과 똑같은 빨간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이제 완전히 일본 제국의 일부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병합은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아닌가요? 합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회사끼리 합병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뭐라 그랬었죠? 회사끼리 합병이라. 합병하는 그렇죠. 원래는 병합이라는 말도 지금 뭐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인 말은 뭐였어요? 지금 말씀 합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병합이라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의미를 담았냐 하면 합병은 너무 평범하고 합방은 지들이 생각해도 싫어요. 왜? 우리가 열등한 한국하고 어떻게 1대1이 돼? 그럼 일본 자존심도 용납 안 돼. 병탄이 닿겠다. 병탄이 맞다. 병탄은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략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더 정직한 언어 사용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올바른 용어 사용인데 이건 너무 일본의 침략적인 야욕이 노골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심 끝에 합병을 뒤로 받고 뭐로 만든 거예요? 병합을 만들어요. 와, 치밀하네요. 예, 치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합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체 내에 일본에 의해서 한국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용어를 안 쓰면 우리는 무슨 용어를 쓰면 글쎄요. 더 좋을까요? 어떤 용어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침략 아니에요? 침략인데. 일제 침략. 혹시 우리 안중근 의사님께서 네, 뭐가 저희는 찬탈이라는 찬탈도 좋고 국권을 찬탈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가 이제 경술련이었단 말이에요. 국가로서는 가장 최대의 수치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 경술, 국시 이렇게 쓰고 나라가 망해버렸어. 뭐 국막 이렇게 해서 국권을 침탈당했다든 이런 용어를 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런 용어를 좀 봤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한참 동안을 그런 용어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교육을 했었던 것도 좀 안타깝네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용어 하나 고심해낸 까닭을 알겠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요. 10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놓은 용어의 참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그 실체를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고 좋아하는 거야. 그건 더 무섭죠. 선생님 그럼 이제 한일 병탄의 과정을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희사도 바로 이 한일 병탄을 막으려고 의거를 한 거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한국을 병탄에 맞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일본의 야욕의 핵심을 안희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토를 응징하려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군에 대한 소문이 예. 뭐죠? 어디에 그래서 퍼진 소문인가요? 어느 나라가 저렇게 봤을까요? 미국? 미국을 비롯한 서양 나라들이 조선 군대가 헤라클레스로 힘을 쓰고 호랑이처럼 그냥 막 용맹하고 잔인하고 윌리엄 텔처럼 화살을 다 쏜다. 심지어는 여기에 빠졌지만 세계에서 짱돌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 돌 던져. 요 이전에 이제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배가 올라와서 이제 난동을 피우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돌 던지면서 저항하고 나거든요. 실제로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되고 전원이 다 죽거든요.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응징을 하러 오는 사건인데 오기 전에 미국 군이 쫄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로 오기 직전에 보름 이상 특별 해상 훈련을 받고 지금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양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조선군은 무기가 너무 후져서 차마 반격하지 못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옷 같은 걸 딱 봐도 네. 저기는 뭔가 군복을 갖춰 입었는데 여기는 그냥 평소에 입는 옷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그냥 뚫리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옷 입고 싸우면. 전쟁이라는 게 장비와 무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도 안 되는 어떤 대결이었는데도 용감하게 격퇴를 예, 했네요. 맞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미군 측 기록에도 나옵니다. Those with broken spears and swords and putting up a fight by throwing stones and soil. 저거 보십시오. 우리 측 전사자가 약 240명. 그중에 미군 전사자는 2~3명입니다. 근데 저렇게 학살이라고 할 수 있는 참상이 벌어졌지만 사실 수교를 성공하진 않았지 않나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나라들이 야, 이 정도 이겼으면 조선 정부 측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조선 측에서는 오히려 하여튼 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을 해버려요. 끝까지 저항을 하고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장기간으로 갔다가는 그만큼의 손실이 전력이라든가 이게 보완되지 않아서 손실이 많고 그래서 이때 외교는 평화적이고 협상을 통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야욕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무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 당시 가장 우월한 무기가 뭡니까? 군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를 군함 외교 또는 군함에서 대포를 쏜다 그래서 포함 외교, 건 보트 디플로마시 이렇게 해요. 그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요걸 본따서 누가 역시 또 하는 겁니까? 일본도 이걸 일본이 따랐군요. 똑같습니다. 근데 프랑스와 미국한테 그렇게 결사적으로 잘 버티다가 어떻게 일본한테는 좀 글쎄 왜 내줬을까요? 그랬을까요? 뭔가 일본의 얍삽한 어떤 계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뭐 총칼 들고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방심하게 하는. 애매한 방식으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게 아닌가. 일단 이 선생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운요 사건은 운요가 한국의 해안을 측량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강화도 해안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 운양호 밑에 이제 조그만 저 배를 타고 단정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는데 일부러 소위 말하면 깔짝깔짝 이는 거죠. 너무 일본스러워요. 지금 요즘에 초계기 깔짝거리는 거랑 너무 비슷한데요? 맞아.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불법으로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를 쏘는 거죠. 그랬더니 일본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일본의 배다라는 것을 뭐로 표시해요? 국기로 표시했는데도 한국이 조선군이 알면서도 했다. 나에 대해서 모욕을 준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국가 일본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다니. 모욕감을 준 건 참을 수 없다. 진짜 이거 그때- 응징해야 된다. 블랙박스 있어야 됐어 진짜. 요때 함장이 이제 이노우에 요시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 수뇌부한테 진짜 있는 사실대로 보고할 때는 우리 국기 안 달았다. 그런 역사적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죠. 석신이 있군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미리 계획했던 거예요. 이 모든 다 것을 있는 작전을. 요것도 결국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것을 관철시켰죠. 이제 운요 사건으로 일본이 저희에게 강요했던 조약이 바로 고일수호 조교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근데 그 맺어졌던 장소가 강화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강화도 조약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주변 국가들과 맺었던 조약과는 달리 근대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남의 나라를 해안 측량을 허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왜 되는 말이 안 해야 되죠. 되지? 말이 안 되네. 근데 이 조항은 일본이 또는 중국이 다른 서양 국가 맺을 때도 없던 조항이에요. 우리에게만 요구했던.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이런 조항이 없는데도 서양 국가들이 와서 일본의 연안을 침략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조약을 맺을 때는 서구 열강도 강요하지 않았던 이것을 찾아서 집어넣는 거죠. 와, 다른 영화계.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는 다지만 진짜 조선을 샅샅이 정보를 모을 수 있고 또 마음대로 군함이 들락날락 하더라도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명분이 생기는. 명분이 생깁니다. 더 악독하게 진화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범죄 사건은 자국의 법에 의해 네.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 불평등 조약 말이 안 되죠. 가장 독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를 쳐도 재판을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살인을 한다거나 중범죄가 될 때는 2심을 갖다가 일본에 있는 고등재판소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를 관리들은 저게 이상하다는 걸 그 당시에 몰랐던 겁니까? 이 조약은 일본이 만든 게 아니라 서양 열강이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은 문화와 문명이 높은 문명국. 자기네들이 이 침략하는 나라들은 문화가 낮은 야만국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잘못하고 다니시겠다. 문명인이 낮은 미개인 근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명분은 그렇게 세우죠. 그래서 저 법 때문에 안중근 장군님이 법정에서 말씀하신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 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희사 자체에만 몰두하지 않고 안희사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된다는 그러네요. 것이 안희사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운요 사건부터 뭐 강화도 조약의 독소 조항까지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한 게 드러나는데 이게 일본이 하루아침에 이런 걸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국제법에 대해서 가장 수준이 높았던 프랑스 사람을 자기네 법률 고문으로 초빙해요. 그 사람이 이제 보아소나드예요. 보아소나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을 일으켜서 메이지 정부와 조선 정부가 협상을 벌일 때는 한국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수교를 해주면 배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와 진짜 사기 맞았어.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이토이로 아이고 맞습니다.